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시즌2 진행의 정민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수요와 공급인데요. 조정 가능한 공급량을 미리 알고 있다면 미래 부동산 시장이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물론이고요. 매물까지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가 가까울 것 같습니다. 자, 번호 한번 고지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377-0205번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시즌2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도울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주치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한 가지 이슈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가격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시각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부동산 이슈를 하나씩 점검해보는 이 시간,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제가 바로 부동산 공급량과 관련된 시장 분석인데요. 계속해서 공급 과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중심적으로 얘기하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수요와 공급 얘기죠. 거기서도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18년도 공급 과잉이란 얘기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뭐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언론이라든지 뉴스에서 워낙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쯤 접해봤는데 어떤 얘기인가 하면 저희가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분양시장도 당연히 침체가 됐었죠. 서울 중심 지역이라고도 해도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속출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요. 하지만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 경기가 많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때 분양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분양을 많이 했었던 단지들이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공급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앞다퉈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참 재밌는 게 딱 보시기만 해도 2012년도 때 저점을 찍었다가 18년 때 정점을 찍게 됩니다. 공급량이 확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얘기하기 좋은 거죠. 부동산 공급량이 워낙 많다 보니 당연히 공급에는 장사가 없다라고 하죠.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공급량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부터 2018년 공급 과잉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시즌 1에서 말씀 주셨어요. 이 공급 과잉도 세부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단기적으로 보면 공급 과잉으로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공급량이 급격하게 늘은 거는 맞았거든요. 하지만 이전부터 한번 볼게요. 1988년도부터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양시장이 안 좋았었던 이 시기 때 공급량이 유난히 낮았었던 것이죠. 이 기간을 생각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높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양이라고 저희가 얘기했었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2018년도 공급 과잉이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2019년도에 대한 얘기는 없을 거예요. 2018년도가 벌써 많이 지나가서 이제 11월이 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추후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언론에서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다음 통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2019년도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까지는 많이 올라갔다가 2018년도 때 정점을 찍고 19년도부터는 공급량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더 이상 공급 과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논리가 맞지 않게 된 것이죠. 네, 확실히 2018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야기는 정말 많았는데 실제로 공급 대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공급 과잉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말씀처럼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공급 과잉 저희가 시즌 1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2018년도 43만 가구, 정말 많죠. 아무리 그래도 물량에는 장사가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언론에서는 이런 숫자에만 집착을 했었습니다. 뭐 43만 가구가 입주한다, 공급 과잉이다라고 했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입주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3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경기도에 16만 가구로 공급량이 정말 많이 쏠려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 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경상도에는 한 6만 가구가, 그리고 충청도에는 한 4만 가구가 입주하면서 지역별로도 오히려 더 몰려있는 데는 따로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공급량이 많다가 아니라 그런 공급량이 많다라고 하면 지역에 어느 지역에 많은가를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다르다는 얘기를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역별로 공급 과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사실은 중요한 거는 수요도 맞춰서 생각해야 됩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인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서울과 경기도에 공급이 많다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는 많이들 다 아십니다. 전체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들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서울권에 공급량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 이제 입주량을 한번 살펴봤을 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낮게 형성돼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오히려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것은 하남, 화성, 김포, 평택, 구리, 시흥 등 오히려 인구가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들, 이런 데들을 좀 더 유의 깊게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단순히 공급량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인구 대비해서 어디가 많은가를 보셔야 되고, 저번 시간에 정책적으로 인해서도 양극화를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이런 기본적인 공급량 자체도 지방에 워낙 많다 보니 지방 가격이 떨어지는 데선 이러한 점도 유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공급 과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역별로 공급량이 많은 지역이 따로 있고요. 우리가 경기도가 공급이 많다라고 많이 들었지만 인구 대비를 보면 오히려 다른 지방들이 훨씬 더 공급 과잉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지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이러한 영향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좀 더 한번 짚어보면 좋은 게 서울과 경기도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급량, 주택 수가 많다 적다가 떠나서 그러면 좀 주거로서의 쾌적한 주거 지역이 얼마나 되느냐도 봐야 되는데요. 서울과 경기도는 급격하게 이제 노후주택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비중은 구도심이 형성돼 있었던 서울과 경기 지역에 워낙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서 아파트 공급이 된다 해도 오래된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희소성은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노후주택 증가가 시사하는 점은 절대적인 주택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주 환경이 좋은 주택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공급량이 이랬다 저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서울은 공급량이 적지만 그것도 아마 이 멸실주택을 좀 고려하면 순수한 공급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면서 이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건데요. 오늘 정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얘기했던 건 지역별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큰 포인트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한 가지 좀 더 알아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멸실주택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이다, 뭐 경기도권에 뭐 신도시를 짓는다, 예를 들어 동탄 제2신도시 하면서 몇십만 가구를 입주한다라고 하면 그냥 빈택지에다가 짓는 거다 보니까 그건 진짜 순수한 공급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서울에 3만 가구 입주한다라고 했지만 서울은 빈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단독 다세대 주택을 부시고 재개발을 한다든가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부시고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공급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송파 헬리오시티에 대한 얘기는 언론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일 규모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9,500세대나 되지요. 그런데 이 9,50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의 일반 분양 세대 수는 1,5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재건축을 아무리 진행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급량이 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멸실주택이 있다 보니 공급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로서도 계속 꾸준히 재건축 단지들이 이주를 하는 수요들도 있다 보니까 서울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절대량에서 크게 늘어나기가 어려운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멸실주택과 그리고 공급 과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2018년도에 공급량이 많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공급 과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희가 소화를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일부 지역적으로는 침체를 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지역이 있지만 반대로 공급량이 많아서 하락을 면치 못한 지역도 있을 만큼 이제 좀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을 접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이 공급에 대한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구 대비 우리가 주택 공급량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단순히 공급량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인구는 그럼 얼마가 되는데 공급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해당 지역에 노후주택이 얼마나 많은가. 노후주택이 만약에 많다라고 하면 신규 공급이 되더라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심지에 공급돼서 이제 멸실주택량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실질 공급량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이제 맞물려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추세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분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역시 양극화는 키워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분석 꼼꼼히 하시고 실질적인 공급량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체크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화번호 한번 고지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세요. 02377-0205번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경 수장님의 부동산 이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동산 분석 그리고 좋은 정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전화 상담과 또 투자하면 좋은 지역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